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사약 홍기합니다. 오늘은 맨발과 신발, 자연과 문명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제가 쓴 책입니다. 새로 쓴 책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왜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맨발 걷기 이렇게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새로운 한류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맨발과 신발. 이거를 자연과 문명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그 문명에 대한 새로운 토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신발이 나왔고 베어푸트라는 그런 트렌드가 나온 것도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이것이 히피족들이 자유를 갈구하면서 신발 벗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히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맨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도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발을 벗느냐? 자유에 대한 갈굼, 아, 갈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히피들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고, 미국 사회에서 맨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신발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 유독 한국에서 이런 맨발 걷기가 유행하게 된 것도 한국 사회가 자연 친화적인 문화와 연관이 깊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의 길거리나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이는 단순하게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맨발 걷기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이를 두고 건강이나 환경 보호의 한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왜 그렇게 걸어? 그건 불편해. 다칠 수 있어. 뭐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니네들은 원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왜 맨발 걷기가 그렇다면 왜 맨발 걷기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립하는 신발 문화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자, 우선 맨발 걷기는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죠.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봤고, 현대 의학에서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것들이 만족할 만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이 망가지고 내 몸이 나를 스스로 고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연으로, 우리 몸도 자연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의 지지자들은 신발 없이 걷는 것이 단순하게 신체 활동이 아닌 자연과 연결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연과 연결을 통해서 내 몸을 고치고, 자연과 연결을 통해서 어떤 그 심리적 압박, 이런 것도 완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발이 인류의 발달 과정에서 발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기능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50만 년 동안 진화한 그 최적의 스포츠공학, 인체공학적인 면을 신발이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가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감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균형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맨발이 땅과 직접 닿으면서 어싱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싱은 지구의 전 자기장과 인체가 연결될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싱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거대한 붐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맨발 걷기는 환경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착용하는 수많은 신발들이 결국에는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일종의 환경보호 실천운동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위 미니멀리즘과 연결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하려는 움직임이죠. 반면에 신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문명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어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보호의 수단, 차갑고 날카로운 곳으로부터 찔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의 수단으로 시작된 신발이 산업화와 함께 기능과 디자인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패션의 중요한 요소가 됐죠. 패션은 어디서 완성된다? 신발에서 완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고급 브랜드의 구두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나타내고 운동화는 개성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죠. 신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신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도심 환경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시멘트, 이 다양한 이물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신발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맨발 걷기는 오히려 발을 다치게 한다. 찔릴 수 있지 않냐. 그러야 깨끗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신발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정중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반드시 신발을 착용해야 된다는 규범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맨발을 보여주는 걸 대단한 결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슬람 사회가 특히 그렇죠. 특히 발바닥을 보여주는 걸 대단한 결례로 생각하죠. 그래서 신발은 단순히 발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신발과 맨발 사이에서 대립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발을 신어야 돼. 더 오래전에는 신발 자체가 없었어. 그러다가 신발 신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신발 신어야지. 뭐 이러다가 그러면서 신발의 위치가 아주 확고해지는 가장 확고한 순간에 맨발이 웃기지 마. 인간은 맨발로 걷고 뛰게 진화했어. 신발이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문제.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를 넘어서 자연과 문명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시작한 거예요. 맨발 걷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명화된 생활 방식이 인간에게 자연의 본성을 빼앗았다고 보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죠. 반면에 신발은 그러한 자연 상태를 벗어난 인간이 발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다 이거죠. 이렇게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맨발로 걷느냐 신발을 신느냐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차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더 적극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어느 쪽이든 맨발과 신발의 대립은 자연과 문명이라는 두 축이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발을 도구화하는 이상의 것에 대해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왔던 우리 문명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신발을 신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생긴 것 자체가 인간은 문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현대 한국에서는 대단한 트렌드가 된 거죠. 맨발 걷기 트렌드 간 나왔습니다. 이러한 왜 걸어야지, 어떻게 걸어야지. 그럼 의학계에서는 왜 맨발 걷기를 싫어하나?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들은 사람의 몸을 보는 자체가 맨발로 걷는 사람과는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틀릴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발 걷기 사회학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